네, 일단은 먼저 교수님들 오셨으니까 교수님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시는 그 유상열 교수님. 네. 그 옆에 이제 신현별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부 인사 온다고 사전에 공지드렸었는데요. 오늘 이광열 그 회계사 그 한영 회계법인 상무로 계신 그 이광열 회계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김지석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일단은 그 사전 질문 바로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원래 아까 전부터 콘서트 전부터 계속 해왔던 진행이 있습니다. 먼저 교수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유상현 교수님께서 뭐라고요? 제 이름은 유상열이고요. 저도 학교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지금 6학기째 여기서 지금 하고 있고, 주로 이제 수업은 관리에게, 원가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난리가 학생도 뭐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학생들 아마 저를 잘 아직 모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루원이라고 저희 그 공인회계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숙식해가면서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쪽 체육관 있는 뒤쪽에요. 거기 지금 맡고 있고요. 조만간 이제 그 역할은 저쪽에 끝에 계시는 김준우 교수님한테 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잘 혹시 2학기 때 공인회계사 설명회를 저희가 따로 해요. 그래서 혹시 회계사 시험이나 그 저희 이루원 공인회계사 그 공부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2학기 때 있는 그 공인회계사 설명회 그때 와서 시험 제도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공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고도 또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신영걸입니다. 같이 읽지 않은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재무회계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급회계, 고급회계, 일러닝으로 회계원리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제 강의는 이 회계사 시험 준비를 염두에 둔 친구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많이 다그치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나중에라도 강의실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죽여버릴 거니까.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부 인사, 외부 인사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뭐 내부 인사고요. 저는 뭐 이렇게 건국대학교 산업과학과 부의학번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뭐 여기서 공부했었고요. 제가 이제 92년도에 저는 원래 공대를 나왔는데 95년도에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96년도에 이제 뭐 2학년, 97년도에 3학년을 다니다가 그 당시 이제 뭐 IMF 터지고 딱히 이제 뭐 뭔가 할 것도 별로 없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계사라는 쪽을 좀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때랑 4학년 때 그리고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면서 2000년도에 이제 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당시 이제 영화회계법인에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약 한 15년 정도 계속 주된 거는 주로 이제 회계감사 쪽을 이제 주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지금 실사라든가 뭐 평가라든가 뭐 해외 광고 관련된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주로 이제 숫자와 관련되고 돈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2000년도에 한영에 입사해가지고 계속 다니다 보니까 계속 이제 좋은 분들하고 좋은 팀끼리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작년에 그 파트너로 승진해가지고 이제 감사본부 쪽에서 감사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귀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혹시 실무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석
회계 원리, 원가 회계도 한 번 했었고요. 대부분 중급 회계를 강의하고 있고요. 제 수업은 회계사 공부에 전혀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회계 과목은 미수하고자 듣는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뭐 저도 회계사가 아니고 지금 회계사 관련된 질문들이 많은 것 같은데 신영걸 교수님, 유상열 교수님, 그리고 유광열 선배님 모두 회계사시니까 아마 그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그 외에 뭐 다른 자잘한 질문들, 뭐 어떻게 재밌게 살 것인가, 그냥 제가 선배니까 저는 97학번이거든요. 뭐 그런 뭐 살아가는 얘기 정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바로 사전 질문 저희가 받은 거, 일단은 오늘 먼저 그 행사 순서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일전에 공지했고 또 오늘도 계속 로비에서 사전 질문 받았었는데요. 계속 받은 사전 질문을 먼저 교수님들께서 직접 뽑으셔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그 답변을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이제 즉석에서 이제 바로바로 질의응답을 하시면 되는데요. 물론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실 때도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그냥 손 들고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 들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은 교수님들 뒤에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사전 질문 받는 게 있는데요. 교수님들께서 직접 보시고 이제 원하시는 질문들을 이제 하나씩 뽑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십니다. 예, 그냥 아무거나. 일단은 뭐 원하시는 질문들 다 뽑으셔도 됩니다. 유상현 교수님도 뽑으셔서 갖고 계십니다. 이게 다 없어져야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은 제가 읽어드릴까요? 질문은 같은데 주체가 달라. 예, 일단은 먼저 신영길 교수님께서 뽑으신 질문인데요. 신영길 교수님, 회계 공부를 할 때 이론 개념을 외우는데 이것이 회계사가 되었을 때 많이 활용이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누가 한 거예요? 이거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혹시 이해가 질문 학생 없어요? 글쎄 회계 공부를 할 때 이론, 개념 이거를 외우라는 건데 난 외우라고 한 적은 없고 회계가 실은 언뜻 보면 굉장히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단편적인 테크니컬한 부분만 알고 이제 실무에 나가보면 책에서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거래들이 나올 것이고 그것들을 제대로 인식 측정을 해서 이제 재무제표에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구 물어볼 때도 사실은 없고 기준을 봐도 안 나오고 할 때는 그리고 이론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타당한 또 회계 처리를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마침 우리 한국회계학회가 심포지움을 열었는데 지금 이미 유럽이나 뭐 캐나다,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데서 회계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개념 체계에 기반을 둔 회계 교육, 프레임워크 베이스드 티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회계를 대학에서 프레임워크 베이스드 티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심포지움을 했었죠. 그러니까 단순히 차변 개변 막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처럼 대달대달 외워가지고 뭐 분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게 왜 자산이 되며 이게 왜 자산이 안 되고 비용인지 그랬을 때 어떤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이용자한테 가져다 줄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으로 학회가 지난주에 이루어졌었는데 궁극적으로 아마 그렇게 패러다임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론 개념을 외운다기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회계를 공부하면 그걸 받아들이게 될 테고 당연히 회계사가 되었을 때도 이론에 무장이 없는 한 제대로 업무가 안 되겠죠? 네, 의원님.
그래서 아주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여러분들 대부분 회계 원리는 했죠? 이미? 그러니까 회계 원리 시간부터 이제 막 이론을 이야기하다 보면 뜬구름일 수 있어요. 이게 회계가 적절하게 이론과 테크니컬한 부분이 이제 막 접합이 돼야 되는데, 뭐 회계 원리 시간에는 이론이 좀 부족할지도 모르지만, 저도 이제 반성을 했던 게 중급회계나 고급회계 시간에 좀 더 많은 이론이나 개념 이야기를 좀 해서 나중에 사회에 진출했을 때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진출하지 않게끔 좀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답은 많이 개념, 이론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근데 여기 회계원리를 다 들었어요? 예. 들었다는 이야기지 뭐 A라는 뭐 애플지도 모르고. 2학년 혹시 있어요? 2학년? 지금 신입 때요. 제가 듣고 있겠네. 그죠? 일론이 많이 네, 일단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일단은 그 다음 교수님, 예, 혹시 윤상일 교수님, 예, 미리 안 보여요, 근데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회계 쪽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자격증이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들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네요. 회계 쪽 진로라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계 부서를 이야기하는 거고. 기업체 회계 부서 같은 데서 이제 일을 하는데 꼭 자격증이 있을 필요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렇게 여기 지금 오신 이광열 회장님처럼 회계 전문가로서 회계 법인이나 이런 데 소속돼가지고 전문적인 그런 일을 하거나 뭐 컨설팅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자격증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격증이 있어야 이제 신뢰성이 있고 일을 맡기게 되니까. 근데 일반 기업에서는 사실 그 기업에서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게 거의 그 정형화되어 있거나 좀 비슷한 일들이 매번 반복돼서 일어나는 게 통상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 기업이나 자기가 속해 있는 그 기업의 산업 특화시켜서 뭔가 전문적인 지식을 계속 본인이 공부를 하면 전문가로서 나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뭐 해운업 쪽에 이제 어떤 기업을 다니고 있는데 뭐 해운업 회계처리상의 여러 가지 특성들을 자기가 잘한다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은행이나 보험, 증권 뭐 이런 이제 금융계통에서 회계 업무를 오래 하면서 자기가 나름 공부를 했으면 또 그 업계에서 전문 지식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회계라는 게 꼭 공인회계사 자격, 뭐 세무사 자격하고 자꾸 연결시키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평생을 이제 이 회계 전문가로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게 자격증이니까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자격증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이제 뭐 이렇게 회계사 같은 공부를 하면 좋고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제 어떤 산업이나 기업에 가서 회계 어떤 전문가로서 일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쪽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면서 회계 그쪽에 나름 어떤 특유한 어떤 그런 회계 특성 같은 것들, 산업적 특성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회계 전문가로서 살 거면 따고 그렇지 않으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근데 또 그런 건 있습니다. 자기가 회계사인데 어떤 산업에 가서 회계 업무를 한다 그러면 남들이 일단 인정해줘요.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그러니까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고 다른 얘기죠. 됐나 모르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궁금하고 있으면 계속 질문하세요. 네,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예, 다음 교수, 예, 유재 교수님께서 하나. 네, 저 뽑았는데 제 이름이 유일하게 들어가 있는 질문인데 회계를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뭐 질문을 보는 순간 저를 질책하는 게 아닌가 지금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뭐 이거는 사실 저도 답을 모르겠고요. 제 잘못 혹은 뭐 회계를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도 절반 이상일 것 같고요. 뭐 저도 사실 회계를 재밌게 들었던 기억은 없는데 제가 하면서 그냥 뭐 대차가 맞는 그런 그 느낌? 아까 식사하면서도 다른 교수님들께서 얘기하셨는데 경영학과는 사실 하나의 학과지만 굉장히 많은 학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학과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회계가 좋았다기보다 뭐 그 중에 다른 게 좀 더 싫어서 회계가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잘 지키지는 못하는데 테크니컬하게 기준서에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야 될 건 이거다 라고 하는 것보다 왜 이런 회계 처리를 하게 됐는지 그리고 그런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뭐 회계 정보 제공자 입장에서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하나하나씩 좀 공부를 해가면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그리고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사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저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거는 제가 어쨌든 평생적인 일단 좀 더 저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일단 제가 지금 드릴 수 있는 답은 너무 테크니컬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숨어있는 원리가 뭔지 생각해보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마디 더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영어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알파벳을 시작을 했죠. 저 때는.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도 하죠. 그러면 한번 10년 전, 훨씬 이전을 한번 이렇게 회상을 해봐요. 영어가 재밌었어요? 막 7살, 6살, 10살, 15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영어를 재밌게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했어요, 영어를? 영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모르는 것보다 알고 나면 나중에 꼭 뭐 영어만이 아니지만 하여튼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외국어를 몰라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넓고 좀 더 색다른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국어를 알게 되면. 회계도 언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가 영어가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았던 것처럼 회계가 뭐가 그렇게 재미있겠어. 근데 회계를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졸업했을 때. 또 다른 언어를 배우고 나가는 거니까. 회계를 몰라도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 많은 지장은 없어요. 근데 알면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회계를 많이 좀 알면 밖에 나갔을 때 차별화가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마케팅 전문가들 모아놓고 얘기해보면 서로 잘났다고 그러잖아. 그리고 가만히 보면 저 인간이 과연 마케팅을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나는 인사조직의 대가야. 막 이제 대가라고 모아놓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누가 사기를 치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회계는 막 대화를 할 때 옆에서 5분만 들으면 회계를 정말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이제 회계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별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분야이고 아는 자가 훨씬 사회에서 대접받고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또 하나의 외국어를 배운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단 회계를 배우다 보면 영어가 좋아지듯이 중국어가 좋아지듯이 회계가 재밌어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조금 위험한 발언.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니 뭐가 되면 어때? 뭐 반 사기지 뭐. 회계가 사기를 칠 수가 없다고. 뭐 뻔하게 나오는 건데 어떻게 사기를 쳐? 네, 그 다음 이광열 상무님께 예, 넘겨가도 될까요, 선생님? 제가 뽑은 거는 이제 회계사 자격증을 딴 후에는 무엇을 하나요? 질문하신 분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뽑은 게 이제 제가 오늘 자리에 참석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사실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뭐 술도 많이 마시고 공부도 잘 못해서 뭐 학사 공부도 받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학교도 다니면서 이제 회계사 시험 붙었는데 제가 이제 회계사 시험 붙었을 때는 이제 2000년도였는데 그때는 회계사를 많이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회계사 시험 붙고 나서 합격자 통지서를 들고 이제 그때 당시 빅5나 빅4 회계법인에 가서 이렇게 면접을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니까 뭐 면접 보는 즉시 뭐 합격했다 뭐 이렇게 면접비 같은 거 주고 바로 이렇게 명함 같은 거 신청해주고 할 정도로 그때는 거의 제가 붙었을 때 동기들은 회계사 시험 붙으면 당연히 회계법인 가서 회계 감사하거나 세무하고 또는 뭐 개인 사무실 차리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좀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때가 이제 2000년대라고 하면 지금 이제 2015년도인데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렇게 잘 아시겠지만 기업을 만약에 간다고 하면 기업에 가면 이제 생산하는 생산부서가 있고 생산해놓은 거 갖다 파는 판매부서가 있을 거고요. 그거를 관리하는 이제 관리부서가 있겠죠. 관리부서도 조금 쪼개보면 아까 질문하신 회계팀도 있을 거고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팀도 있을 거고 그것만 가지고 예산을 짜는 또 예산팀이 있거든요. 예산팀이 있고 신사업을 개발하는 또 기획팀이 있고 그 다음에 M&A만 하는 그 M&A 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사 자격증을 딴다라고 하면 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무협지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고수끼리 만나면 딱 뭐 1, 2분 만에 그 상대방의 내공이라든가 그런 거다 알잖아요. 딱 눈빛만 딱 하고. 근데 사실 뭐 회계나 이런 거는 그렇게 알기 어려운데 뭐 나중에 뭐 면접을 보시든 기업체에 들어가서 윗사람하고 일하든 간에 이 친구가 얼마만큼 회계를 잘하는지 사실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입사할 때도 그렇고 입사하고 나서도 그렇고 상당히 그 메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학교를 졸업하고 뭔가 남들하고 차별성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 상당히 메리트가 많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업체 대기업이라든가 공기업을 가보면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입사한 친구들은 처음에 회계팀으로 입사하는데 사실은 자금팀에도 필요하고 예산을 짜려면 예산팀에서도 필요하고 생산 쪽에서 원가팀도 필요하고 M&A를 하려면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면서 사업성을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뽑기는 회계팀에서 뽑는데 이 친구를 이제 프로 막 데려가려고 하죠. 그야말로 뭐 영업팀이나 인사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숫자를 필요로 하는 대부분 뭐 M&A든 예산이든 기획이든 굉장히 좀 그 회계사들을 서로 각 부서에서 데려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과거에 회계사 자격증을 따면 길이 이렇게 좀 정해져 이렇게 되게 좁게 회계법인, 뭐 기장 뭐 이렇게 딱 정해졌다고 하면 사실 뭐 지금의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미국처럼 회계 자격증 자체는 뭔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뭔가 다른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뭐 무기 정도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아직은 그 우리나라가 보면 아무리 내공이 있어도 이렇게 또 드러나는 게 없으면 얼마나 내공이 되는지 입증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자격증이 있으면 손쉽게 이제 입사할 때도 그렇고 입사한 후에 원하는 부서로 갈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회계사 자격증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항상 알지만 가끔 그 학생들한테 이제 회계사 시험을 이제 보라고 권유를 하는데 그 이제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일단 2년간은 회계법인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실무 경험을 해야지 진짜 이제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그 실무 경험하는 동안에 많은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회계 장부를 막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20개, 30개씩 한 2년 보면은 많은 기업들을 가서 볼 수가 있고 직접 가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회계법인에서 회계 감사나 뭐 세무나 컨설팅 업무를 계속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일반 회사 취업해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업체 가도 회계 자격증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공무원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5급 공무원 특채 같은 것들을 회계 전문직으로 이렇게 민간에서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금융감독원이나 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무역위원회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그 회계 지식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입사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유학을 가거나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 할 때 또 회계 전공자로서 또 이렇게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대학 4년 동안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저는 경영학과 학생, 이제 상경대학 학생이면은 결국은 교과 과정 같이 공부하면서 그 시험 준비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의 대부분이 우리 교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공부하면서 또 시험 준비도 해가면서, 물론 이제 시험 준비하려면 조금 더 해야 되겠지만 같이 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또 회계법인 가서 또 일할 수도 있고, 그걸 가지고 일반 기업체 가서 또 전문가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도 있고, 길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격증에 비해서 없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상경계열 학생이면은, 특히 여기 아까 1학년 학생들이 있다고 했는데 1학년 1학기 때는 일단 놀아야 됩니다. 그런 생각 하지 말고 놀면서 틈틈이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게 뭘 하고 먹고 살까.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지나고 2학년쯤 되면 남학생들 같은 경우 군대 문제가 있겠지만, 일단 대학 한 3, 4년을 자기가 투자해서 앞으로 남은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20대 중반이면은 우리가 몇 살까지 살죠? 한 뭐 60세까지만 일한다고 해도 한 35년, 40년이 남잖아요. 그 기간 동안을 전문가로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길이 대부분 보장되는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하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자격증이 요즘은 사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 그러니까 뭐 로스쿨을 가야 되고 또 다른 길이고, 거기 나와도 좀 치열하게 법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게 있지만, 회계사 쪽은 아무래도 거기보다는 조금 그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좋지 않나 싶어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다시 돌아가서 경영대 지금 1학년 신입생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회계사 공부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그런 걸 또 해? 할까요? 아니 이 길을 안 가더라도 회계사는 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신영 교수님 하나 더 싶어요. 네, 다른 교수님도 한번 보시고 답변하실 거 빼가지고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그 이루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금 공인회계사를 준비하는 최정년 시대인데 30명밖에 없어서 참 아쉽습니다. 근데 30명은 지금 한 방에 3명씩 들어가서 숙식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경영학과, 그러니까 우리 경영대학 학생이 한 40% 되고, 또 그만큼 경제학과 학생들, 상경대 학생. 그러니까 그 이론에서 우리가 학생을 뽑을 때 경영대, 우리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렇게 이렇게 티오를 두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입실 시험 봐가지고 성적 순으로 뽑는데, 그리고 뽑고 나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경제학과 학생들이 이 회계사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은 경영학과 학생들이 그만큼도 안 한다는 걸 수 있어요. 입학정원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제학과 학생들도 상당히 많은 수가 CPA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자율학부 있죠. 거기하고 축산경영학과 학생들도 한 10% 정도 들어와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이렇게 경영, 경제, 축산 경영, 또 여기 산업공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이 이걸 싫어하고 안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물론 그 이론에 들어오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분들 공부는 뭐 스스로 하는 겁니다. 또 학교 공부가 잘 안 맞으면 뭐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사교육에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사교육 학생으로서 좀 저는 학교를 굉장히 권하는 입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으로 이제 신현 교수님이 몇 개. 그거랑 지금 같은 맥락이 아, 질문이 네. 비슷비슷해요. 그러면은 교수님 거는 따로 더 뽑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해주신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 예, 일단은 뭐 세 개 똑같은 맥락이라고 하셔서 뽑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CPA 준비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가 회계사는 몇 학년부터 준비를 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CPA 준비 기간은 얼마나 하나요? 이 세 가지를 뽑아주셨습니다. 여기 한 20여 명이 지금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 대다수가 CPA 시험 준비에 관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연구실에 있다 보면은 종종 상담하러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두 부류로 이제 극단으로 이제 나눈다면은 자 1학년이래. CPA 시험 어떻게 준비하냐? 그럼 손을 치고 나가라고 해요. 일단은 학교 공부 1학년 하고 군대를 다녀온 후 면제 아니지? 아니래. 군대를 다녀온 후에 다시 와라. 그때 되면은 회계 기준도 바뀌고 책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많은데 또 다른 극단은 뭐냐면은 군대 갔다 온 27, 28이고 저기 4학년 2학년 어떡하냐? 뭘 어떻게 해? 인생 쫑쳤지. 없다라는 얘기야, 뭐. 28이 되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요. 왜 내 방에 빨리 안 왔느냐? 한 2, 3년 전만, 한 2년이라도 빨리 왔으면 내가 뭔가 지도를 해줄 텐데, 이제 다음 학기면 졸업인데 내가 너한테 뭘 지도를 하느냐, 이지. 그래서 적절한 때가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몇 학년부터 준비를 하나 뭐 이런데, 내 생각에는 요즘은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계속 지난 주에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그리고 졸업하고 이런 학생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1, 2년 휴학을 하게 되는데 또 대책 없는 학생들이 있어. 회계사 시험에 붙는 게 다야 자기의 인생의 목표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내지는 2학기 다니고 휴학부터 해. 그래가지고 뭐 재수, 삼수, 사수 해가지고 나이는 25 막 이렇게 됐는데 드디어 합격을 했어. 그래서 내 방에 오는 애들이 있어요. 자기 합격했대. 그래서 축하한다고. 얼굴 보니까 늑수구리해. 그래서 또 몇 학기 끝나냐 그랬더니 아직 6학기 더 해야 돼. 아니 그럼 뭐 어쩌자는 얘기야 지금. 왜냐하면 합격을 했는데 그 순간에 회계법인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졸업하고 합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내 방에 와가지고 그 상담을 하는 애들은 대부분 경제과 학생들입니다. 경영학과 학생들은 내 방에 안 와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경제학과 학생들을 많이 지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회계사 시험 돼가지고 찾아오는 학생들은 다 경제학과 학생들인데 걔네들한테 맞춤형 서비스를 해요 나는. 그래서 역산을 해가지고 네가 지금 몇 학기가 남았냐 그러면은 역산을 해서 정확하게 그 시나리오를 각각 구분을 해야죠. 지금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그럼 안 된 경우에는 다시 복학을 할 건지 계속 고할 건지 1차 시험에 뭐 2차 시험 동차가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해가지고 여러 시나리오를 해서 정확하게 2차 시험에 합격자 발표가 가을에 나잖아요. 그때가 4학년 2학기여야 된다고. 그래서 졸업 예정자 신분으로 2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야 회계법인 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들어가지 1년이 더 남았는데 누가 뽑겠어. 그러니까 역산을 하면은 자기가 어느 시점에서 휴학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거꾸로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은 일단 1학년, 2학년까지 회계의 기본 공부랑 경영학 공부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3학년까지 6학기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휴학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아직도 4학기나 남았는데 휴학을 마음대로 해버리면은 시험에 덜커덩 합격을 해도 회계법인에 못 들어가고 나중에 1년 후, 2년 후까지 꿇었다가 그때 합격되는 애들하고 같이 또 경쟁을 해야 되는 1, 2년 후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 줄 압니까?
금년에 상황이 좋다고 내년에 똑같이 상황이 좋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휴학을 할 때는 적어도 6학기는 끝내놓은 상태에서 배팅을 하는 거지. 2학기 남겨놓고 그리고 나서 빨리 한 번 더 복학하고 2차 다시 공부하고 해가지고 딱 합격자 발표가 날 때 마지막 학기에 재학생 신분으로 받는 게 최선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역산을 해야 되고 CPA 준비 기간을 얼마나 해야 되느냐 하면 2학년 내지 3학년을 정상적으로 마쳤을 때 적어도 재무회계하고 세법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고 나면 나머지 과목들은 사실은 1년 하면 끝나요.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무작정 들어가니까 회계도 안 되고 막 회계 공부하려고 옆에 놈이 상법해야 되는데 상법하다가 경작도 해야지 이러다 보면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회계학하고 세법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완성이라는 거는 학원 공부도 학원이지만 학교에서 학점을 따다 보면은 기본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학원이라는 곳이 가기만 하면 다 되는 거 아니라고. 거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자가 가는 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리를 단기간 내에 해주는 게 학원이지. 그러니까 무턱대고 막 학원 수강을 해도 안 된다고. 그래서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서 내공을 쌓아놓고 군대 갔다 올 사람들은 빨리 갔다 오고 일단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한다면 1년이면 돼요. 부적으로 2년. 지금 3수, 4수, 5수 하는 친구들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함부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라고. 그 1학년 때부터 잘못 뛰어들었다가 망하는 애들을 수없이 봤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1학년들 뭐 회의가 너무 재밌대 막 그래가지고 막 해보니까 뭐 될 것 같아. 이런 애들이 참 그 잘못된 케이스가 많은 게 그래서 1학년 지나고 그 2학년 올라가는 거 겨울방학에 좀 깔짝깔짝 해갖고 2월달에 1차 시험을 봐. 이거 되네. 그런 애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막 자기 세상이 다 된 것 같지. 20살에 1차 시험이 되니까. 근데 결국은 안 됐어. 5년, 6년 지나고도 계속해서. 그러니까 너무 일찍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공이 쌓여야 돼요. 어느 정도. 그리고 자기가 딱 봤을 때 3년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그만둬야 돼요.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니까. 정상적이라면 2년이면 되는 시험이에요. 이겁니다. 3년 공부했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딱 지금 들어보니까. 그래서 1학년 마치고 나서 6개월 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1학년 겨울방학부터 아까 신영 교수님께서는 군대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군대를 갔다 오는 게 좋긴 해요. 갔다 와야 일단 뭔가 목표가 분명해지고 이제 졸업이라는 과정을 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준비하면 자꾸 뒤에 이 군대가 걸려 있어가지고 계속 신경이 쓰여요. 근데 그걸 또 배수진으로 치고 난 여기서부터 군대다 이렇게 하고 또 열심히 하면 그게 또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학교 가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예전에는 그 장교를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좀 기간은 길지만 그런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에 맞게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학생은 이제 군대를 좀 갔다 와서 하면은 군대 갔다 오면 책도 잘 읽힌 이해도 돼. 근데 1학년 때 보면은 특히 세법은 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 그냥 막 외웠어요. 금방 까먹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나는데 열심히 하면 3년까지는 봐줘야 됩니다. 3년 하면은 대외 시험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왜 3년까지 갈 수 있냐면 1년에 시험을 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차 보고 떨어지면 그 다음에 1차를 또 봐야 되고 그럼 벌써 한 1년 갔죠. 그때 2차를 봐서 떨어지면 그 다음에 2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1년이 슉슉슉 가요. 이게 참 그게 아주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시험을 1년에 한 서너 번씩 보면 좋는데
국가가 그렇게 안 해줘요. 그래서 1년에 1차를 2차를 한 번밖에 기회가 안 주어지니까 이게 사전에 잘 준비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기능을 갖고 이제 교수님 말씀 드렸으니까 찾아가세요. 그래서 맞춤형 그 스케줄을 가서 이 사수호수 육수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요. 책을 펴면 다 아는 것 같아. 덮고 나서 문제 풀려고 그러면 못 풀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시험 떨어지고 나서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다 아는 것 같거든 또 세상스럽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의 이제 맹점은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걸 다 할 일은 많은데 공부해야 되는 거. 속도를 내가지고 빨리 따라잡으려니까 밑이 부실한 거야 이게. 그 상태에서 위로만 쌓이니 되겠어 이게. 조금만 응용해서 문제가 나고 못 풀어버리니까. 근데 머릿속에는 또 다 위에 걸 알고 있으니까 하고 다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시험이라는 게 얼떨결에 돼. 정말. 그러니까 이게 100점 시험이 아니잖아요. 대충 한 60점 남짓되면 되는 시험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됐을 때 딱 시험에 대야지. 우리 저 1호원에 보면은 나도 예전에 저 지도교수 할 때 보면 뭐 걸어다니는 세법전도 있어요. 걸어다니는 회계기준도 있고. 근데 이 친구들이 왜 떨어지냐 하면은 시험 시간에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험장에서. 이런 저 함정이 있을 거야. 함정이 어딨어? 출제자가 그렇게 2차 시험을 공부하는 학생들보다 더 깊이 있게 출제자들이 고민을 안 해요. 괜히 너무 꽈서내면 또 문제 오류도 생기니까. 근데 자기 혼자 소설을 막 쓰는 거야. 그리고 뭐 오타나 발견하고 이거 오타냐? 뭐 이런 거 전부 다 얘네들은. 그러면서 질문을 자기가 푸는 애들이에요. 이 사수, 육수하는 애들. 수없이 봤거든. 결국은 30 넘고 40대 갖고 다 그만둬요. 미리 그만뒀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시험은 들어오는 거는 자유인데 나가지를 못하죠. 한번 이게 빠져들면. 그래서 함부로 들어올 시험도 아니에요. 솔직히. 근데 만약에 일단 발을 일어났다면 정상적이라면 2, 3년 안에 끝을 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드시 들어올 때 그냥 준비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대학교 2학년, 3학년까지 정상적으로 경영학, 필기학 다 공부를 어느 정도 끝내놓고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이게 다 그런 것들은 기초 과목들이 있잖아요. 상법도 해놓고 다 학교에서 그 상태에서 뛰어들어와야 된다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들어오니까 마음을 급하고 허우적거리다가 망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망해요. 그런 애들은 될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 시험은 남학생들이 좀 불리한 시험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 군대 2년이 좀 커. 이게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이 시험은.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들이 같이 이제 여학생들하고 맞짱을 뜨려면 글쎄 모르겠어. 난 유현일 교수님하고 좀 다른 생각인데 빨리 군대 갔다 와서 새 출발해야 될 것 같아. 이게 하다가 뭐 군대 때문에 계속 미적거리고 뭐 이게 맥이 끊기면 그 다음에 이게 되나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2학년 학생들은 이거 여름이라도 난 군대 갔으면 좋겠어. 그냥 빨리 갔다 와서 새 출발해. 지금 면제가 아니라면 새 출발하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비전문가로 선물하면 저는 사실 공대 출신이다 보니까 사실은 뭐 되게 생소하게 공부 시작을 했거든요. 대학 3학년 시작을 했는데 저도 3년 이제 1차 한번 떨어졌거든요. 저는 사실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듣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 경영학과에 있는 뭐 중국회라든가 회계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급적이면 쫓아다니면서 뭐 공대 수업을 좀 줄이면서 그쪽 수업을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게 공부라는 게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뭐 이렇게 머리가 좋은 편도 아닌데 뭐 모든 게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뭐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내공이라든가 좀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학원 수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내공이나 체력이 다 갖춰진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테크닉을 가르쳐주는 거 같고요. 교수님들의 수업을 듣다 보면 좀 이렇게 뭔가 진짜로 차근차근 그 원리라든가 뭐 핵심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수업 들을 때도 교수님들 이렇게 문제를 보면
회계학 시험 문제인데 이렇게 계산기가 별로 필요 없고 뭐 숫자는 10원, 20원을 가지고 문제를 내시는데 못 풀겠더라고요. 근데 보통 학원 문제 보면 이렇게 막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하는 주로 테크니컬한 문제들이 많은데 그렇게 좀 공부하시는 초반에 학교 수업을 좀 열심히 들으면서 조금 기계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까? 라는 거를 좀 차근차근 우리 교수님들 통해서 배우시면 처음에는 조금 뭐 더디 보일 수 있지만 그게 뭐 나중에 1차나 2차 후반으로 가면 훨씬 수월하게 좀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지금 후보하셨는데 그거도 추가적으로 이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우님. 그 아까 지금 뽑으신 거. 아까 뽑은 예. 거는 나온 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이제 김진현 교수님, 김진혁 교수님, 김진혁 교수님 뽑았어요? 예, 그 아까 뽑으신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저 아까 얘기했는데. 그거 말씀하시고. 새로 또 한번 뽑아야겠네요. 네, 그 질문 하나 더 뽑으셨는데요. 그 건국대 졸업생으로서 경쟁력 있는 회계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뽑은 거는 그래도 여러분 선배로서 이렇게 뭐 학년은 다르지만 고민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약간의 좀 뭔가 같은 입장인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경쟁력이라는 걸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뽑았고요. 일단은 뭐 만약에 뭐 회계법인의 회계사가 돼서 회계법인에 들어간다 또는 뭐 일반 기업에 들어간다 라고 하면 사실 경쟁력이라는 거는 입사할 때도 필요하지만 사실 또 입사 후에는 또 다른 진짜 이렇게 좀 뽑혀서 온 사람들끼리 새로운 또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어떻게 보면 입사 전과 입사 후가 계속 이제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좀 차별성 같은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차별성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차별성이라는 게 뭐 다 잘하면 다 좋겠지만 사실은 누구도 제가 다 잘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제 밑에 저희 학교 후배 중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는 보니까 회계사 시험을 경영학과 출신인데 26인가 붙고 회계법인 들어오기 전에 토익 시험 봤는데 만점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뭐 성격이 활발하지도 않고 뭐 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그런 성격인데 어쨌든 자기 나름 이제 영어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도 있고요. 또는 어쨌든 내가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회계 시험 붙었지만 뭔가 나는 대인관계가 좋기 때문에 뭐 술을 잘 먹는다든가 또는 뭐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요즘에 학교도 그렇지만 기업은 정말 그 경쟁 내지는 수익성, 돈, 머니 이런 걸 굉장히 좀 중시하거든요. 그러면 수익성이라든가 돈, 성과를 내려면 사실은 뭐 똑같은 사람을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나오려지만 100명 앉혀놓는다고 해가지고 최고의 성과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뭔가 이렇게 다양한 경험과 백그라운드와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힘을 짜가지고 이제 시장에 가야지 거기서도 이제 부딪혀가지고 이길까 말까인데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질문해주신 그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별성인 것 같아요. 차별성. 그래서 아마 학생 때 차별성을 갖는다는 게 뭐 쉽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외국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별성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 그 사실 뭐 저희도 그렇고 우리 교수님들도 그렇고 아마 제 생각에는 회계사 공부하는 분들 대부분 영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영어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회계사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회계법인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영어가 굉장한 그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되고 모든 뭐 컨설팅이나 자문이나 거래에 있어서 한국 기업한테 받는 돈보다 뭐 외국인들 또는 외국 기업들이 껴서 하는 거래가 그것이 많이 잡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회계사 자격증에 플러스 뭐 뭔가 경쟁력을 찾는다고 하면 첫 번째가 막 외국어, 그중에 영어가 아직까지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가 중국어보다는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회계, 만약에 회계사가 돼서 회계법인에
크게 범위는 돈 버는 데거든요. 돈 버는 데. 그러니까 학교 어디나 이런 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일 잘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일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안에서 크는데 가장 그 대접받고 또 경쟁력이 있는 건데 그 일 잘하는데 이제 필요한 게 회계지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영어, 외국수 같은 거 이런 거 잘 해놓으면은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법인에 있을 때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일이죠. 90년대 후반이. 그때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그 외국 회계사들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엔 저희 팀에서 그 독일 쪽에 있는 회사에 이제 M&A 하는데 이제 실사 지원을 하러 가기로 돼 있으니까 한국에서 독일인 회계사하고 한국인 회계사하고 같이 독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독일인 회계사가 이제 저희 법인에 요청을 해서 영어를 잘하는 회계사를 이제 보내달라고 했어요. 공항으로 직접 공항에서 만나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가 갔어요. 갔는데 그 자리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 독일인 그 회계사가 스코필 말씀에서 거기서 영어로 대화를 해보니까 얘는 아닌 것 같다. 얘는 독일 갈 생각하고 잔뜩 들어가서 영어를 갔는데 얘 데려갔다가는 이제 그 독일 회계사가 안 될 것 같아서 일하는데 방해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달라고 했어요. 사람을 영어 잘하는 사람으로 보내달라고 했더니 왜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다시 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게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장난 아니죠. 이게 진짜 외국에 나와서 일하고 하면은 이제 결국 언어 소통, 이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영어를 못한다고 저렇게 그냥 공항까지 간 사람을 집에 가게 만드는구나. 이런 걸 저는 그때 봤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다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면은 이게 중요하지만은 일하는 데 필요한 그런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 스킬 굉장히 중요한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죠. 일단은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일단 다음 김진혁 교수님 아까 하고 오시는데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네, 교수님께서는 회계학을 전공한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는 늘 만족하는 편인데요. 제 얘기를 뭐 짧게 하자면 저는 어찌어찌하여 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어학연수를 갔었거든요. 어학연수를 갔다가 제가 학원을 다녀봤더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만 가르치는 거지 학원에서는 랭귀지 프로그램에서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들 미국 대학교들의 원서를 내봤거든요. 대학교 가서 수업이나 들어보자. 그래서 수업을 들어갔는데 또 막상 수업을 듣기는 제가 뭔가 배우고 싶어서 가긴 갔는데 제일 만만한 게 재무, 회계, 수업 듣기예요. 왜냐면 토론을 안 듣으니까. 써서 시험지도 사실 답 쓰기가 제일 편하죠. 숫자만 쓰면 되니까. 마케팅, 뭐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제가 답을 이렇게 쓰기는 힘드니까. 뭐 어떻게 그렇게 하다 보니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회계학과는 없는 거죠. 우리 학교는. 근데 미국에서는 제가 회계학과에서 어찌어찌 하다가 학위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렇게 지내다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미국에서 교수까지 했는데 제가 미국에서 회계하면서 느낀 거는 한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은 아니에요. 회계 관련된 직분이. 그러니까 미국 영화는 뭐예요? 변호사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거든요. 근데 회계사는 그런 역할은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 반면 대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도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재무 아니면 회계 전공을 했을 텐데 재무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 있잖아요. 월스트리트. 나 100만 불 버는 거야. 근데 회계는 그런 직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박사 갈 때도 재무 전공한 것보다는 굉장히 쉽게 갔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박사를 하고 교수가 될 때도 경쟁이 더 치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회계라는 게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 외에 회계를 좀 더 깊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을 생각해 보면 회계는 자격증이랑 관련된 부분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회계가 들어가는 시험만으로 굉장히 많은 거예요. 회계사뿐 아니라 뭐 보험계획사 관련 것도 회계가 들어가고요. CFA 과목 보시고요. 회계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가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게 아까 이광열 선배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격증이 있다 없다라는 걸로 뭔가 보여줘요. 영어로 얘기하면 뭐 시그널링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구직자로서 시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저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제가 얘기하는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스펙, 토익 점수 점, 어느 학교 나왔고 그런 얘기들인데 제가 회계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표현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자격증은 그걸 담아서 한 줄의 이력서에 내가 이 친구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이 정도 지식을 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시그널링이 되기 때문에 회계 관련 공부하는 게 사실은 살면서 가장 쉽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전공이 아니에요.